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국가 간의 외교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요. 또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소한의 규범마저도 완전히 무시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런 중국의 저돌적 외교를 전랑 외교 또는 늑대전사 외교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중국의 외교는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의 국익에도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랑 외교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선두에 서가지고 전랑 외교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외교관들 역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일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일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전 세계인들 모두 들으란 듯이 누구라도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망상을 품는다 그러면 14억 중국 인민에 의해서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 이런 엄포를 놓은 적이 있죠. 이건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니죠. 더더욱 소위 이 G2 국가의 수장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다. 자, 국가주석이 이러니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의 행동거지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지난 3월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동북아 정세 전문가인데요. 앙투안 봉다스 박사가 대만을 방문할 의사를 비치니까 주 프랑스 중국 대사관이 대만과 가까운 이데올로기 선동자라 그러면서 연구자를 가장해서 중국을 거칠게 공격하는 미친 하이에나다 이렇게 아주 거칠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외무장관은 즉각 루사의 중국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주 프랑스 중국 대사관이 뭘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할 줄을 모르는 나라입니다. 지난 7월 4일에는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냉전 사고의 부활이자 역사적 퇴행으로 쓰레기 더미에 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국제회의에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북한에 가한 위협을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차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국이 김일성 남침을 지원해가지고 한반도에 분단의 상처를 안긴 이 중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인정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중국은 6.25를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부르면서 이 6.25 참전을 중화 부흥의 이정표라고 미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6.25 참전 중공군에게 최고 훈장까지 줬습니다. 그랬던 중국이 우리 국토의 보호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역을 무기로 해가지고 보복을 가했죠. 그 보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시진핑은 중화민족의 혈액에는 남을 침략하고 패권을 칭하는 유전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당했던 그 수많은 역사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말을 대담하게 꺼내든 겁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 정도는 우습게 봐도 되는 나라이고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중국에게 대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오만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이 진짜 오만하다는 것은 아니 구체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을 우습게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 내부의 일에 감히 중국 대사가 왈가왈부한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국의 대사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사가 우리의 내년 선거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 뻗어시 개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이런 중국의 한국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여당이 되었건 야당이 되었건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가 어떤 후보, 그러니까 여권 후보였건 야권 후보였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그러면 이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모두가 나서서 규탄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라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중앙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고한 한미동맹의 기본 위에서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다져진 국제적 공조와 협력의 틀 속에서 대중국 외교를 펼쳐야 수평적인 대중관계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대해서 명백히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라 그러면서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를 먼저 철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윤 전 총장이 말하는 장거리 레이더라는 것은 아마도 한반도 인접 지역인 해룡장성에 배치된 초대형 레이더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 이 사드 레이더가 중국의 국익에 해친다 그러면서 강력히 반발하면서 중국은 정작 한국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성능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강력한 레이더를 가동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반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우리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우리를 보면 안 돼, 이런 조폭식의 외교를 비난하는 것,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국은 지금 내이먼구에 한국과 일본의 수도 방향을 겨냥해 가지고 최대 탐지거리가 3,000km에 이르는 두 번째 템보 초지평선 탐지 레이더를 설치해서 가동 중입니다. 이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그러니까 사드의 엑스배드 레이더의 탐지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깁니다. 한국, 일본 양국의 전체 국토를 다 커버를 합니다. 여기에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는 S-400 요격체제 트리움프를 지난 2018년에 실전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더러 사드 배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던 중국이 정작 한국을 향해 사드를 덜컥 배치를 한 겁니다. 그것도 우리한테 무슨 양해를 구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 견제에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에다 그걸 뒀습니다. 자,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한국인이라면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붕괴해야만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 대한 사드 보복을 당장 중지하라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윤 전 총장의 인터뷰 기사가 실린 바로 그 다음날 중앙일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쓴 윤석열 인터뷰에 대한 반론, 한중 관계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 이런 반박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싱 대사는 이 기고문에서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중한 관계는 결코 한미 관계의 부속품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을 했고 중국 인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또 윤 전 총장 인터뷰에서는 중국 레이더를 언급했는데 이 발언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한국 친구에게서 중국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싱 대사는 또 사드는 중국의 안보 이익을 해쳤고 앞뒤가 모순되는 당시 한국 정부의 언행이 양국 간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 그랬습니다. 이후에 양국의 노력을 통해 사드 문제의 타당한 처리에 합의했고 중한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싱하이밍 대사의 기고문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몇 시간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싱 대사의 발언부터가 문제입니다. 한미동맹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중국의 이익을 우선 고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미동맹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면 안 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또한 사드 배치가 중국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배치한 사드는, 중국이 배치한 레이더는 한국의 이익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우리의 사드는 중국이 이익을 반하는데 중국의 사드는 한국의 이익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런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싱 대사는 중국의 레이더가 한국에 위협이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중국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언론에서 심지어 우리 와이타임스도 여러 차례 그 문제를 삼았고 여러 언론에서 그것 때문에 중국을 비판했습니다만은 정작 중국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었을 뿐입니다. 아마도 친중파 정치인들만 만나다 보니까 한국의 친구들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싱 대사는 한국 정부의 언행이 전략적 신뢰관계를 해쳤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중국이 한국 정부뿐 아니라 한국민들한테 보여준 신뢰관계는 이미 낙제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가 이미 반일 감정을 넘어섰다는 통계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싱 대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한국에게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한 내정 간섭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제 예비 후보의 신분일 뿐입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아직은 자연인입니다. 그런 대선 후보의 발언까지 일일이 간섭하면서 공격을 가한다는 것은 다가오는 대선을 중국이 의도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못된 야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외교적 관례상 일국의 대사라는 자가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드러냈다는 것은 한국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런 싱하이밍 대사의 처사에 대해서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싱하이밍 대사의 대응은 내용을 떠나 외교 관례에 어긋난 결례이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주재국 대사가 이런 식으로 유력 대선 후보의 외교 정책에 나서가지고 반박을 하는 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대선에 중국이 개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처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집권당의 반응은 더 큰 문제라 그랬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중국 대사의 부적절한 주권 침해에 편승해가지고 윤 전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타국 대사의 부적절한 비판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집권 여당 대표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박진 의원은 또 외교부는 싱하이밍 대사의 입장이 중국 공식 입장인지 확인하고 항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정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 대한민국의 자존심부터 지켜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의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도 일국의 대사가 주재국 국내 정치에 그것도 대선 국면에서 유력한 야권 후보의 외교 입장을 공개 비판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드는 최소한의 방어력인데 최소한의 조치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미중 사이의 선택을 강요하는 듯한 싱 대사의 발언은 국민들의 반중 정서만 자극할 뿐 호혜적이고 긴밀한 한중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자, 문제가 이라며도 우리 외교부는 아직 중국에 대해서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싱하이밍 대사의 도발적 행동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여당과 야당 모두가 경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그것도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중국의 오만함은 지적하지 않고 국내 정치 상대편을 때리려고 중국 대사를 옹호했다는 점은 그야말로 도를 넘어서는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런 해명글을 실어준 중앙일보의 처사 또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글을 게재해 주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지난 2016년에 필리핀 대선에도 개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필리핀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말을 꺼낸 사람이 누구냐? 알버트 델 로사리오 전 외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10일 토론회에서 그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은 더해 가는 겁니다. 중국이 두테르테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두테르테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만은 중국 대사관이나 중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필리핀한테도 그렇게 했듯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중국이 원하는 대통령이 선택되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중국의 저 못된 버릇을 한국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